여러분, 반성의 개념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퍼포먼스입니다. 걸렸잖아요. 처분이 낮게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들의 꼴은 아이들이 범죄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명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먼 곳까지 온 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소망입니다. 가해자잖아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세컨 찬스를 줍시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무언가를 세상 속에 이야기하며 시작했다가 크게 돌을 많이 맞은 적이 있습니다. 되게 두려움이 컸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상과 조금씩 얘기하도록 도와준 친구가 여기 하이머스타드예요. 세상 속에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저희가 또 다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줘서 하이머스타드는 저희에게 굉장히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 강연 제목이 무너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거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저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PD니까 네, 그러세요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지? 라는 거죠. 이걸 질문으로 바꾸면 나에게 뭘까? 이거더라고요. 나는 무엇과 싸워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목사님 안녕 하면서 들어오고 저녁 때 되면 안녕히 계세요 이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어떤 해에는 집사람과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잔 게 30일 이하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의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이래요. 그게 사실은 너무 좋았습니다. 제 삶 속에 굉장히 큰 열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친구였어요. 거의 전설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본드 전도사라고 불렸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인천, 부천 지역에 쫙 퍼져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개근상을 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한 번 탔어요. 본드도 다 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거의 기적의 아이콘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얘와 함께 하던 친구들이 소년원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전 가슴 아팠습니다. 얘가 갑자기 안 보이기 시작하고 얘를 쫓아다니고 매일매일 그랬어요. 지역의 상담센터에 있었던 팀장님 한 분이 목사님 거울 좀 보세요. 아이가 아니라 목사님이 더 심각해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좀 믿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서 이러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머리에 한 방 뻥 맞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얘가 경찰서에 잡혔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러 갔는데 이 아이가 저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길거리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데리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문득 내가 왜 이러고 살지라고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숨겨졌던 걸 본 거예요. 이 아이는 제 인생의 포트폴리오였어요. 자랑이고 성과물이었어요. 제가 정말 화나고 열정적으로 찾아다닌 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한 곳에 사실은 그 보람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내가 이루어왔던 것의 상징인 아이콘이 깨지는 것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이걸 직면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말로 개빡칩니다. 이 순간이 우리들이 겪을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한 인간이 대상화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걸 직면하면서 정말 수치감에 사로잡혔어요. 제가 무엇과 싸우냐고요? 바로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평생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일이 이 아이들과 그냥 걷는 거야. 매일매일 같은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냥 걷는 거야. 그냥 매일같이 가다 보면, 매일같이 함께 하다 보면 그게 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변화는 어떤 겁니까?
세프마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변화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의 강력한 압력 속에서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반응한 거죠. 10주의 상담 프로그램을 지냈더니 애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TV에서 유명한 분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됐더라 라고 하는데 그 애들은 지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는 변화란 이 아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그 존재가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것을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선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 환경 속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삶의 근육이 있을 때 그걸 변화라고 얘기하죠. 이 기준을 낮추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제가 싸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반성하냐고. 여러분, 반성의 개념이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그게 미안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의 전제는 뭐냐 하면 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나쁜 행동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은 어떻게 압니까? 신기하게도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해야 반성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에게 내가 해를 입히는 것, 내가 차터리를 했어요. 그 차 안에 있는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삶에서 생길 고통과 아픔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18 들켰어. 이게 문제인 거죠. 판사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퍼포먼스입니다. 걸렸잖아요. 처분이 낮게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진짜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존귀한 존재,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원초적으로 경험해야 될 오리지널 경험들이 삶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세프마에서 가장 힘쓰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오리지널 익스피리언스를 애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애들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라고 믿어요. 아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그가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형성됐습니다. 그럼 그걸 역순으로 바꾸면 되겠죠.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여기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너의 가치가 있고 너에게 미래가 있다는 걸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진짜 그렇게 믿어줘요. 우리의 전제는 한 아이마다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신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아이들은 좋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자신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믿어주는 사람. 그게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전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아이가 덜 아팠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고민이었고 그 고민들 속에서 지금 세프마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희들의 꼴은 아이들이 범죄를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는 게 저희들의 꼴이에요. 명성진이란 이 아이가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기부터 비빌 언덕이 없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비빌 언덕이 없었고요. 매일 맨땅에 헤딩하며 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제 삶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처절하게 힘들었습니다. 제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어떤 한 사람이 존재했고 그 사람은 저를 끊임없이 지켜봤고 가치를 인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한 아이가 지금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한 아이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변화는 한 아이의 변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희는 믿어요. 이렇게 앞에 서서 강연하고 그러면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패배의 순간이 있고요. 그 패배의 순간에 그냥 일어서는 것뿐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전 여기 오는 것부터가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실 분들,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마치겠습니다.